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에휴, 근데 이번에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지금 임하고 있는 파견 임무에서 긴급 상황들이 너무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여유를 가지면서 기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기록들을 자주 보여드렸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그나저나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세계의 현재 날씨는 어떠한가요? 여기는 드디어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올해 여름은 정말로 더웠답니다. 게다가 제가 더위를 잘 견디지를 못해서 괴수들이나 악당들과 싸울 때, 순찰 임무를 진행할 때 애를 참 많이 먹었고요. 특히 허스키 수인 모습으로 전투와 순찰 임무를 임할 때는 매 순간이 저에게는 고통이었고요. 그치만 이제는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선해진 날씨에 대해 말씀을 드리다 보니 제가 지난 파견 임무 기간 동안에 지내게 되었던 네트보라의 행성이 생각나네요. 그러고 보니 지난 기록에 네트보라의 행성에서 지내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중 세 가지의 경험들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트보라의 행성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며 괴 생명체들을 물리치는 특수 요원들을 이제큐터라고 부르고, 이들에게는 헤니안이라는 수호신이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죠. 말릭 씨와 다른 이제큐터의 특수 요원분들이 매일마다 가지는 헤니안과의 교감 훈련을 저도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말릭 씨는 자신의 헤니안과 3년 동안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언어로 서로 대화할 수 있지만, 저는 대충 짐작만 할 수 있는 정도의 대화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말릭 씨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2번 정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혹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축적만 들었답니다. 말리식처럼 서로 언어로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특정 질문을 하고 말리 씨의 헤니안이 답을 해주는 대화를 주로 나누었습니다. 헤니안이 제게 답을 해줄 때는 여러 다른 파동을 보내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요. 일반적인 답변을 해줄 때에는 모스보어와 비슷한 리듬의 파동을 보내주었고, 좋은 일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답을 해줄 때에는 청량한 방울소리와 비슷한 파동을 보내주었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는 압력이 느껴지는 파동을 보내주는 등 이러한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말릭 씨의 헤니안이 정확히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한 주제에 대해 계속 얘기하기가 불가능했었지만, 흥미로운 경험이 되어서 나름 재미있었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었답니다. 근데 헤니안과 대화를 나누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말릭 씨와 말릭 씨의 헤니안은 어떻게 보면 나와 한스와 같은 가까운 파트너 관계인데도 매일 대화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구나. 나와 한스가 아무리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교감하는 시간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 저와 한스도 매일 15분에서 30분 정도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릭 씨와 말릭 씨의 헤니안처럼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을 얻게 된 건 아니지만 저희의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물론 서로에 대해 더 솔직해지거나 진심을 잘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제가 수비대원이 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 및 몇 군데의 직장에 근무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거의 모든 분들의 경우 특정 업무나 일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게 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리인포스 컴퍼니에서 수비대원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파견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도 점차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자신감을 가지기는 어렵더라고요. 여러 다른 행성에 파견을 가서
그곳에서 대적하게 되는 악당들이나 적들 중에는 에너지 계열 또는 영적 요소를 지닌 적들이 있는데요. 물리 공격 스타일 위주로 겸비한 저의 공격들은 이러한 적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해서 한스 또는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전투 요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의 전투가 끝나고 나면 무력감이나 낙담하게 되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없다 해도 제가 적들의 주의를 끌거나 한스의 도움으로 방어막을 형성해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어 동료들을 지키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팀원들을 지원합니다. 근데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전술들이 너무 제한적이라 이번에는 내가 공헌한 것들이 별로 없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와 똑같이 오직 물리 공격으로 적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수비대원 분들이 있고 그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분들은 저와 반대로 팀원들과 환호하면서 자신감을 계속 가지시더라고요. 그분들의 그 자신감을 볼 때마다 많이 부러운 느낌이 든답니다. 네트보라의 행성에서 파견 임무를 진행했을 때도 영적 그리고 에너지 계열의 적들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마다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력감과 낙담한 기분에 빠지는 대신 요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전투 후에 이세큐토의 특수 요원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나눈 다음 말릭 씨에게도 인사를 드렸는데 말릭 씨가 저를 강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희들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그 전투가 있었던 날의 퇴근 시간에 말릭 씨께서 저를 숙소에 배웅해주고 나자 한 번 더 저를 안아주시면서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계열의 적들과 대적한 날에는 항상 이렇게 저를 안아주면서 따뜻한 말들을 건네주셨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 나중에 말리 씨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상대하기 불가능한 적들과 대적하게 되었어도 제가 의지를 잃지 않고 다른 동료들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들을 지켜내는 모습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의 이 마음가짐에 대해 말로만 감사함을 전하기보다는 조금 더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를 매번 안아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부끄러웠지만 말리 씨께서 보여주신 진심 덕분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워했던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게 되었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날들이 기억이 나고 말리 씨께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경험은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느껴졌던 순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트보라이에서의 파견 임무 기간이 8일 정도 남았을 무렵 주민들은 거대한 규모의 축제를 준비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트보라이 행성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엔 크기가 2배 정도 큰 또 하나의 행성이 있는데요. 대기 중 또는 지표면에 특이한 요소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성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면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네트보라의 행성이 태양과 그 큰 행성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서 그 행성과 제일 가까워지게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 7일에서 8일 정도 이 두 행성은 가까워진 거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 그 행성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밤 동안에 네트보라이에서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처음 목격하게 된 주민들은 보석의 바다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고 이를 다 같이 즐기기 위해 7일 동안 사피어스 오큰 축제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은 8일의 파견 임무 기간 중 마지막 3일은 사피어스 오큰 축제 기간과 겹치게 되었고 이세큐토의 특수 요원들은 축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특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에 돌아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저도 특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트보라이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에는
저에게 지정된 근무 시간이나 임무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 한참 의아해하고 있던 중 말릭 씨가 제게 오셔서 자신이 이세규터 사무소의 사장에게 이날 밤 저를 포함해서 몇몇 특수 요원들에게 포상 휴가 사용 허락을 부탁했고 사장이 이를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이날 밤에는 꼭 시간을 비워달라고 부탁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지구로 돌아가기 전에 사피어스 오큰 축제를 꼭 보여주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릭 씨와 저를 포함해서 다른 2명의 이세규터 특수 요원분들과 같이 마지막 날 밤에 사피어스 오큰 축제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사피어스 오큰 축제는 매일 오후 7시에 개최하는데 시작할 때 항상 정해진 루틴이 있습니다. 오후 7시가 되면 건축물, 거리의 등불 등 모든 불빛들을 소등합니다. 그러면 네트보라의 행성과 가까워진 큰 행성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이 주변을 밝히게 되고 그 행성에서 비춰지는 반짝거림이 네트보라의 행성의 푸른 땅 위에 그대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광경을 보자마자 왜 사람들이 보석의 바다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반짝거리는 광경을 30분 정도 관람하고 나면 주민들은 최소한의 불빛만 사용하면서 사피어스 오큰 축제를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축제처럼 많은 음식점들과 놀이점들이 있었고 퍼레이드도 매일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요일에 따라서는 음악 공연, 연극, 불꽃 축제 등 특별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제가 말릭 씨와 사피어스 오큰 축제에 참가하게 된 날에는 드루무 그투나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편지를 쓰고 전달하고 싶은 대상에게 그 편지의 내용을 꿈을 통해서 전하는 이벤트입니다. 게다가 작성한 편지를 언제 대상에게 전하고 싶은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편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저희가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 마음, 진심을 직접 대화나 전자우편으로 바로 전달할 수 있지만 편지지 위에 차근차근 적어가면서 느끼는 기대감, 행복, 걱정, 부끄러움, 그리고 소망. 이러한 감성들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어서 드루무 구투나가 그리 단순한 이벤트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이날 저는 2통의 편지를 적어서 하나는 타케히로 씨께, 다른 하나는 말릭 씨께 보냈습니다. 타케히로 씨께는 파견 중에 제게 자주 연락을 주시고 안부도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 지구로 돌아가면 다시 잘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적었고요. 말릭 씨께는 파견 중에 여러 가지로 많이 챙겨주시고 네트보라이에서 좋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말릭 씨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꿈에서 말릭 씨가 나타나셔서 직접 저에게 편지의 내용을 말로 전해주시더군요. 신비하면서도 기이한 경험이었지만 기억에 많이 남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파견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온 지 벌써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말릭 씨와 네트보라이에서 만나게 된 분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그 행성을 방문하고 싶습니다.